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 1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셈인데요.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오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성남 FC 광고비 관련해서 우리 경기 남부청이죠. 예.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달라진 거죠? 저도 보고받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 남부청이 지금? 이도원 의원님, 오늘 행안위 전체에서 직접 경찰청장이 밝혔네요. 그러니까 왜 결론이 뒤집혔냐.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핵심 진술이 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통보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혔나.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첫째, 이번에는 진짜로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둘째, 그리고 총장이 얘기한 대로 중요한 증거가 나온 거죠. 예. 그럼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 2014년에 그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뭐 하나의 스모킹건이 뭐 될지 잘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뭘 해주면 뭘 주겠다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대가를 그 제공하겠다는 그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대가를 줬느냐? 용도 3,000평인데 그 병원 부지입니다. 이거를 상업 용지로 바꿔주면 성남 FC에 후원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후원금을 그 56억을 줬습니다. 그럼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뭘 줬을까요? 그 3,000평을 살 때 금액이 70억 원입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줘서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그 가치가 무려 1조 원에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운 그 이익을 얻은 거죠. 이거는 거의 대장동 수준의 특혜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난 단 한 푼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역시 기소가 됐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죠. 이 똑같은 혐의가 지금 이재명 그 대표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에서 검찰에서 그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로 이게 넘어갔는데 오늘 유의미한 말은 저 지금 자막에 나왔던 이 말이에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본인이 보고를 받아봤는데 보안 수사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뇌물죄 이 의견으로 성남FC 의혹을 검찰에 넘겼다. 추가 진술,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 경찰청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앞서 뭐 이도원 의원님이 그동안에 진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 제기까지 하셨지만 사실 이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여러 차례 묵살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두산건설뿐만 아닙니다. 네이버 39억 해서 총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FC에 지금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성남지청에서도 수사과가 입사적으로 수사해서 역시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성남FC 사건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형사 일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나 요구했는데 4개월간이나 지청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조 의원님, 네.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게 단순히 지청장과 수사 담당 검사의 의견 차이입니까? 아니면 정말 수사 문객입니까? 수사 문객의 의혹이 굉장히 짙은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이. 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2018년에 고발이 돼서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2년 6개월 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28건 8,500여 쪽의 수사 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직접 면밀히 검토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안 보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 28건 8,500여 쪽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가 될 만한 것은 뭉갰다는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건설 등에게 약속을 하고 160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두산건설 내부의 공문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2018년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고요. 조금 전에 말하는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예. 이것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야당 대표 탄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 소속이었던 단체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게 어떻게 야당 탄압입니까? 물론 뭐 당시 바른미래당 쪽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뭐 당시 야당에서 고발했습니다만 야당 수사 탄압이 진행은 아닌 문재인 것이죠. 정권 때 이뤄졌다. 이게 포인트다 이 문재인 말씀하시는 정부 때 거죠? 이뤄졌고 예. 무려 2년 6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지청장부터가 핵심적인 증거를 깔아뭉갰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일단 경찰은 뭐 추가 증거를 좀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 의견까지 냈으니까 검찰의 판단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넘겨지는지 이수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는 뭐 당연히 기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뭐 탄압받은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을 뿐이지 기소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탄압이다 이런 논리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이 사건의 경우 왜 정치 탄압이라고 하냐면 아니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이 결국에는 성남 시민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남 시민이 뇌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남 FC는 성남 시민의 구단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대기업에서 후원해서 광고비로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뇌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남 FC, 경남 FC 이런 스포츠 구단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으로 지자체가 한다고 죄송한데 하면. 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이렇게 묵시적 청탁, 명시적으로 어떤 뇌물을 갖다 바쳐야 이게 뭔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죄가 되지 않냐 뭐 이런 법조계의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용도 변경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건 좋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은 불법이 아닌데 예. 왜 돈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냐는 거잖아요. 근데 돈 받은 사람이 성남 시민인 것이에요. 그러면 공짜로 해주면 불법이 안 되고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불법이 되는 거라는 무슨 논리이기 취지인지는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이 용도 변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많은 공공기관들 성남에 있던 LH, 가스공사 등이 많이 다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다 빠지고 주민들이 많이 빠졌어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병원으로서 지을 수 없는 어떤 경쟁 구조 속에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업, 성남 알겠습니다. 시민에게 예. 성남 구단에 후원을 해줬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뇌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자체장들이 앞으로 후원을 받겠어요.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꽤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남 시민이 뇌물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뇌물수, 3자 뇌물수다. 이 논리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사옥 신축 시에 어떤 용도 변경 같은 걸 약속을 해주는 대신에 성남 FC 후원을 갑니다. 그리고 이 성남 FC 후원금은 당시에 성남 FC 간부들에 의해서 간부들에게 어떤 보너스 형태로 지급이 돼요. 그리고 그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 이재명 경기지사 산하 단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3자 뇌물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이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삼성이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알겠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다.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박완주 대변인이 이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백혜련 의원이 지금도 백혜련 의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화면 바로 만나볼까요? 세상에 이런 생억지가 없습니다.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를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덮어씌워 기소한 격입니다.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좀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제공동체 개념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영수회담도 사실상 뭐 성사가 안 될 거라면 사법 리스크 얘기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그 설 변호사님. 네네.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영역 소문 말아야 된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권성도 원내대표 도적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앞으로 뭐 여야 갈등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권선도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19일까지인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여야가 이렇게 협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상대 야당 대표에 대한 좀 막말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좀 과하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9월 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지금 계속된 검찰 소환 조사, 수사, 기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지금 정치가 사법부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뭐 그런 문제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이런 겪고 있는데 참 이번 해외 순방 이후에 뭐 어떤 형태가 되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형태나 어떠한 명칭이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적 제거 아니냐, 도적 제거다. 글쎄요, 오늘 성남FC 관련 의혹, 경찰의 재수사 결론이 바뀐 얘기를 두고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